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려운 생물 쉽게 알려드리는 크사 생물 멘토입니다. 이번 영상은 캠벨 바이올로지 10판의 The Chemistry of Life에 속해있는 5장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Large Biological Molecules 생체 거대 분자와 지질 단원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들은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그리고 핵산이라고 하는 이 4개의 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과 같은 큰 크기의 분자를 마크로몰레큘, 거대 분자라고 합니다. 이번 단어는 이러한 거대 분자와 지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질이 거대 분자가 아닌 이유는 조금 후에 지질 부분을 설명할 때 등장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런데 아까부터 화면에 있는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몸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알코올 탈수소 효소라는 단백질을 모식화해서 나타낸 그림인데요. 위쪽에 보이는 이 빨간 점이 원자 하나의 크기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크기의 분자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대 분자는 과연 어떻게 형성될까요? 거대 분자들은 단위체, 모노머이라고 하는 작은 분자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만들어지는 사슬 형태의 분자인 중합체, 폴리머리라고 하는 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노머들이 모여 폴리머가 되는 과정은 효소를 통해 일어나는 탈수 축합 반응, 디하이드레이션 리액션인데요. 그림에서 보이듯이 두 개의 인접한 모노머에서 물 한 분자가 빠져나가며 두 단위체들이 연결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 밸런스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결합이 있으면 분해가 있어야 하는데요. 분해는 결합의 정반대 과정으로 가수분해, 하이드롤라이시스라 부르며 물 한 분자가 들어가여 결합되기 이전 상태로 폴리머를 끊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거대 분자들은 다양한 모노머들이 모여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생물 멘토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거대 분자는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단당류, 모노사카라이드라고 하는 모노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때 그리스어로 모노스는 하나라는 뜻이며 사카는 당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으지 이들은 탄소 골격에 많은 H와 OH기들이 붙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당류는 골격을 구성하는 탄소 분자의 개수로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런 탄소 분자는 종류에 따라 3개에서 7개 사이로 분자하여 분포하여 이들을 각각 3탄당, 6탄당 등 탄소의 개수를 앞에 붙여 이름을 부릅니다. 또한 그림에서 주황색으로 표기한 C5로 이루어진 작용기인 카르보닐기의 위치에 따라 카르보닐기가 끝에 위치한다면 알도오즈, 중간에 위치한다면 케토오즈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탄수화물의 단위체인 단당류에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때 이들은 일자로 늘려진 체인 형태뿐만 아니라 고리 형태로도 존재하는데 탄소를 위에서부터 1번이라고 번호를 매기면 5번 탄소가 1번 탄소와 결합을 하면서 고리 형태를 이루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5탄당 이상의 단당류에만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구성된 고리 형태의 단당류는 오른쪽과 같이 표기를 하는데 이 오른쪽은 가장 유명한 단당류인 포도당의 고리 형태 구조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고리 형태의 단당류를 두 개를 한번 이어볼까요? 그러자 H2O, 물 분자를 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단당류들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물 분자들을 빼내는 탈수 축합 반응을 통해 두 개가 이어진 이당류, 다이사카라이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포도당에서 일어나는 탈수 축합에 의한 결합을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포도당뿐만 아니라 많은 모노머들이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다이사카라이드가 됩니다. 이때 아래의 그림은 포도당, 과당으로부터 우리에게 친숙한 이당류인 설탕, 수크로이즈가 형성되는 모습을 나타낸 모식도입니다. 위에 포도당 결합의 경우 1번 탄소와 4번 탄소로부터 1, 4 글리코시드 결합이 형성되었지만 설탕의 경우 1, 2 글리코시드 결합이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결합은 단당류의 종류에 따라 형성되는 글리코시드 결합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이당류의 모노머를 정리해보았는데요. 엿당의 경우 포도당과 포도당이, 설탕의 경우 포도당과 과당이, 젖당의 경우 갈락토오즈와 포도당이 결합해서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수백 내지 수천 개의 많은 단당류들이 연결되어 형성되는 다당류, 폴리사카라이드입니다. 다당류는 필요에 따라 크게 가수분해되어서 세포에 당을 공급하는 저장물질의 역할을 하는 저장성 다당류와 세포 또는 때로는 생명체 전체를 보호하는 구조물의 구성물질 역할을 하는 구조 다당류로 나누어집니다. 저장성 다당류 먼저 살펴볼까요?
식물과 동물 모두 저장성 다당류의 형태로 당을 저장하는데, 식물의 경우 우리한테 익숙한 녹말, 스타치라고 하는 형태의 저장성 다당류를 사용합니다. 식물은 녹말을 합성함으로써 광합성으로 생성된 여분의 포도당을 비축할 수 있는데, 이때 녹말은 포도당이 1,4 글리코시드 결합만으로 연결되어 곁가지가 없는 아밀로우즈와 이와 다르게 1,6 글리코시드 결합을 통해 곁가지가 형성되어 조금 더 컴팩트한 아밀로펙틴, 이렇게 두 가지 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물은 이런 녹말을 과립의 형태로 색소체라고 하는 구조에 저장합니다. 이때 색소체는 다양한 구조들을 부르는 명칭인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엽록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이 사용하는 다당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동물은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다당류를 저장하는데, 이 글리코젠은 아밀로펙틴과 유사한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중합체지만 가지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인간과 같은 척추동물은 이 글리코젠을 주로 간과 근육세포에 저장해 몸이 당을 많이 필요로 할 때 이 글리코젠을 가수분해해서 포도당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장된 글리코젠은 길어야 하루 만에 몸에서 고갈되기 때문에 음식물로 지속적인 섭취를 하지 않으면 금방 고갈이 됩니다. 여담으로 이것이 다이어트를 할 때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면 더욱 허기가 지고 피로해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녹말과 글리코젠은 단당류, 이당류와 다르게 물에 녹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이들은 몸 안에 많이 저장하더라도 상투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다당류인데요. 대표적인 구조다당류에는 셀룰로즈가 있습니다. 이런 셀룰로즈는 식물의 단단한 세포벽을 구성하며 전체 지구에 식물은 1년에 약 10억 톤의 셀룰로즈를 합성해낼 정도로 지구에서 굉장히 흔한 유기화합물입니다. 이런 녹말처럼 셀룰로즈도 포도당 중합체지만 녹말과 셀룰로즈는 이를 구성하는 포도당과 이들의 글리코시드 결합이 서로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화면에 왼쪽 1번 탄소에 OH기가 아래로 향해 있는 포도당은 알파 글루코스, 알파 포도당이라고 하며, 오른쪽에 OH기가 위로 향해 있는 포도당은 베타 포도당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소한 구조의 차이 때문에 결합의 형태가 바뀌게 되어 셀룰로즈의 경우 결합이 위아래로 반복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 때문에 셀룰로즈들은 서로 차곡차곡 잘 쌓여 단단한 구조를 이룰 수 있는데, 이렇게 셀룰로즈 분자들이 평행하게 쌓인 구조를 미세 원섬유, 마이크로피브릴이라고 합니다. 바로 식물의 세포벽이 이러한 마이크로피브릴 다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 몸에서 알파 포도당에 의한 글리코시드 결합은 분해를 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지만, 이 효소는 특이하게도 베타 글리코시드 결합을 분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 몸은 녹말을 소화할 수 있지만 식물의 세무질과 같은 물질은 소화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다당류는 바로 이 키틴인데요. 주로 곤충, 거미, 갑각류와 같은 절지동물이 뇌골격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구성물질입니다. 단백질 층에 박혀있는 키틴으로 만들어진 이들의 외골격 껍데기는 처음에는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곤충의 경우 이 단백질들이 서로 화학적으로 연결되거나 개의 경우 탄산칼슘으로 뒤덮이며 점차 딱딱해집니다. 이러한 키틴은 강하고 유연하다는 성질이 있어서 수술용 실을 만드는 데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때 키틴은 포도당의 베타 결합을 가진다는 점에서 셀룰로즈와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특이하게도 키틴의 포도당 단위체에는 그림에서 하늘색으로 표시한 질소를 포함하는 잔기가 붙어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물멘토와 함께 탄수화물이라는 거대 분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지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지질은 큰 생체 분자이지만 중합체를 계속해서 이룰 수 없고, 그 크기에 한계가 있어 일반적으로 거대 분자라고 여길 만큼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질의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작은 분자들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글리세롤은 탄소를 3개 가지고 있는 알코올로서 OH기를 가지고 있고, 지방산의 경우에도 끝에 C5로 이루어진 카르복실계와 OH기가 붙어있고, 이어진 긴 탄소 골격에 H 분자들이 비극성 CH 결합을 이루고 있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산의 비극성 뿌리 때문에 지방산으로 구성된 지질이 물과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글리세롤과 지방산의 OH에서 마찬가지로 탈수 축합이 일어나며 이들의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에스터 결합이라고 합니다. 글리세롤에서는 최대 3개까지의 지방산이 붙을 수 있는데, 이때 3개의 지방산이 붙은 것을 트라이아실 글리세롤이라고 하며, 이것이 바로 지방 분자입니다. 이때 지방산의 CH, 탄화수소 사슬에 이중결합이 없고 일직선으로 단일결합이 이루어진 경우 수소 원자는
탄소 골격에 최대한 많이 붙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스스로 포화되었다고 하여 포화지방산 (Saturated Fatty Acid라고 합니다. 포화지방산의 경우 지방산 꼬리가 일직선이어서 차곡차곡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버터와 같이 컴팩트한 고체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지방산의 꼬리에 탄화수소 사슬에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 이를 불포화지방산, 오른쪽의 Unsaturated Fatty Acid라고 합니다. 이때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천연 불포화지방산의 이중결합은 시스 구조라고 해서 그림과 같이 꺾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화지방산과 달리 밀도가 낮은 식용유처럼 액체 형태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실온에서 액체인 식물과 생선의 불포화지방산을 흔히들 오일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때 포화지방산은 고체 형태로 침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섭취할 시 혈관에 플라크라고 하는 침전물이 생겨 돌출부를 만들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해 혈관의 탄력을 감소시키는 동맥경화라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물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포화지방산에 인공적인 처리를 해 이 시스 이중결합을 트랜스 이중결합으로 바꾸어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공정을 거친 지방산을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는 포화지방과 마찬가지로 일직선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지방의 주된 기능은 에너지의 저장으로 1g당 9kcal의 열량을 냅니다. 이는 1g당 9kcal의 열량을 내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에 비해 2배 이상의 값으로 지방이 에너지 저장에 굉장히 효율적인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식물의 경우 대부분의 에너지를 탄수화물로 저장하는 데 반해서 움직이는 동물의 경우 스스로 에너지 저장 물질을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이고 작고 컴팩트한 에너지 저장 물질인 지방에 주로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인간과 기타 포유동물은 이 지방세포에 지방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보관합니다. 이 지방 조직은 에너지를 저장할 뿐 아니라 중요한 장기와 기관을 보호하기도 하며 우리 체온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는 단열 기능을 제공하는 등 여러가지 생체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지질은 인지질입니다. 이 인지질은 세포막의 주된 구성 성분으로 지방과 유사하지만 3개가 아니고 2개의 지방산이 글리세롤에 붙어 있으며 나머지 하나의 결합 자리는 위로 돌아가서 음전하를 띠는 인상기라는 물질과 연결됩니다. 보통 전하를 띠거나 극성인 작은 분자들이 추가적으로 그 위에 연결되는데, 그림에 나온 콜린이 바로 그런 분자입니다. 콜린 외에도 다양한 분자들이 붙은 인지질이 존재하며 이들이 모여서 세포막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인지질은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로 특이하게 한 분자 안에 친수성인 부분과 소수성인 부분이 모두 있는데요. 이 때문에 소수성 꼬리가 서로 모이면서 친수성 머리가 세포 내부의 세포질과 세포 외부를 향하도록 하는 인지질 이중층 포스폴리피드 바이레이어 구조로 세포막을 이룹니다. 생물 멘토와 마지막으로 알아볼 지질 분자는 바로 이 스테로이드인데요. 4개의 연결된 고리로 구성된 탄소 골격이 특징인 지질입니다. 이때 이 4개의 탄소 골격 고리에 서로 다른 작용기가 붙으며 다른 스테로이드 분자가 되는데요. 그림은 대표적인 스테로이드인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인지질과 함께 세포막을 구성하는 막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며 척추동물의 경우 성호르몬 또한 스테로이드로 구성되는데, 이렇게 다른 스테로이드들의 원료가 되는 전구체로서 콜레스테롤이 작동을 합니다. 이 척추동물은 스테로이드를 간에서 합성하며 음식을 섭취하면서도 스테로이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때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가 높으면 포화지방, 트랜스지방과 마찬가지로 동맥경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 분자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생체 거대 분자인 탄수화물과 지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단백질과 핵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생물멘토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